예, 안녕하세요. 카가의 장난감입니다. 예, 이번에는 저번에 제가 로봇의 장단점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이어서 한번, 어, 말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일단 의견도 나왔었고, 또 이제 제가 빼먹은 것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왜냐면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애매한 부분도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되면 제 의견이나 또 제가 알아본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서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나 제가 알아본 점이라는 거.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좀 원래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의견 주셨던 게 조인트 구멍이 통일화되지 않아서 불만족스럽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 좀 사실 그 딱 핀포인트로 이거다라고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이라서 어, 아마 액션 베이스랑 로보톤이랑 호환이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또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해 본 걸 전부 싸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앞서 베이스 영상을 올렸었는데 처음에 그 베이스 영상을 올리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RG 가오가이가가 나온 날, 처음 출시한 날, 저는 로보톤 검은 사면성 자쿠2 재판을 사려고 갔었어요. 예, 그래서 첫 차를 타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줄 서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유튜브 보고 있는데, 바나다 쇼, 포징왕님 영상이죠. 예, 거기에서 그 로보톤 아님의 스트라이크 건담이 나오니까 그걸 광고차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영상 속에 제 기억에 아마 그 시청자 중에 한 분이 로보톤은 액션 베이스를 뭘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액션 베이스라 그랬던가 베이스라 그랬던가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포중왕님이 좀 답변을 꺼려 하셨어요. 예. 근데 저도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가거든요. 예. 좀 애매해요. 예. 그래서 이참에 나도 한번 찍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찍었던 거였어요. 그때 영상은.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면 지금 제가 액션 베이스 앞에다가 뭘 감아놨잖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테프론 테이프라는 걸 감아놨던 건데 보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모델은 이 조인트에 맞는데 로보톤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조금 더 커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3mm 조인트 쓰시면 돼요 라는 답변을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HG 조인트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액션 베이스 2번은 맞아요. 예, 2번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근데 나머지 1이나 4나 5 뭐 이런 애들은 안 맞아요. 작아요. 조인트가 작아요. 조인트가 구멍이 커요. 그래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는 가거든요. 돈 벌어야 되니까. 물론 좀 심한 부분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뭐, 세분화한 거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건데, 그럴 거면 장점을 뭔가 좀 특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약간 좀 깔끔한 맛은 있죠. 근데, 뭐, 강도가 좋다거나, 미판 확장성이 좋다거나, 스탠드가 튼튼하다거나, 뭐, 디자인적인 면에서 꼭 이걸 쓰게끔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홈스테이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정품을 제가 사본 적이 없거든요. 다 이제 뭐, 기존의 로보톤을 사면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만 있고, 짭스테이지 좀 사봤고,
그리고 로보톤 스탠드는 뭐 그 정도만 사봤고 액션 베이스를 보강해서 쓰는 위주예요. 왜냐하면 일단 동봉돼 있는 로보톤 스테이지 같은 경우 너무 낮고요. 예, 너무 낮고 방향 조절도 그 나사로 돼 있어서 이 각도 조절도 좀 불편했고요. 또 미판이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대를 같이 놓을 때는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짭 스테이지 같은 경우긴 한데 이게 장점은 그거거든요. 액션 베이스처럼 발굴을 해서 일일이 다 조립을 할 필요는 없고 간편하게 그냥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나사 좀 조여주고. 근데 이게 나사를 조이는 부분이 있고 조인트끼리 이제 조인트가 있어서 이 조인트 구멍에 넣어서 박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짧아요. 예. 그래서 무게가 좀 나가는 경우는 이 대가 못 버티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의외로 튼튼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굳이 쓰게 되질 않더라고요. 사고 싶은 욕구가 안 생겨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액션 베이스 쓰고 있고요. 짭스테이지 그냥 뭐 간단한 거는 그거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고요. 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다른 분은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인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로보톤 지용이라든지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크샤트리아라든지 뭐 이런 좀 등치가 큰 애들 같은 경우에 조인트 구멍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로보톤이랑 메탈 로보톤을 합쳐서 얘기할게요. 예, 왜냐면 앞서 영상에서는 제가 로보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메탈 로보톤이랑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로보톤이라고만 드리면 메탈 로보톤 메탈 로보톤도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르거든요. 예,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뭐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어, 이제 지용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로보톤인데 이 경우에 지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터 이펙트 같은 게 또 많고 원래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조인트 구멍이 크기가 달라요. 예, 그럴 수 있죠. 이게 조인트 구멍이 너무 얇으면 부러질 수 있잖아요. 조인트 자체가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꺼워졌어요. 되게 커요.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뭔가 대체할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제품 안에 베이스가 동봉이 되어 있긴 한데 저는 퍼펙트 지용을 사니까 베이스가 있는데 방향 전환도 좋고 좋은데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게 좀 높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불만이거든요. 예, 그리고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수한 경우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게 초판에 참 웃겼던 게 로보톤을 사면 그 내부에 베이스가 같이 메탈 로보톤 마냥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크샤트리아는 조인트 구멍이 등에 있거든요. 예, 근데 안 맞아요. 전용 베이스인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재판이 됐어요. 재판 때 반다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조인트 파츠를 하나 더 동봉을 해줬어요. 조인트 파츠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기존에 조인트가 딱 있으면 여기에 이제 씌워요. 예, 파츠를 씌워요. 파츠를 씌우면 이게 좀 더 커져서 이제 이 상태로 박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봤어요. 예, 그런데 웃겼던 건 이제 폭풍 모형이라는 데에서 카피판을 냈거든요. 카피판을 냈는데 정말 막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만들었네요. 아니 베이스 조인트 크기만 바꿔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조인트 파츠를 따로 넣어줬어요. 똑같이. 예. 그래서 참 중국도 중국한다. 제가 최근에 그 포프 모형 제품이 저는 포프 모형이 망했다고 들었는데 예, 그 반다이한테 철퇴를 맞아서 예, 망했다고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근데 재판을 하더라고요. 예, 재판을 해서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사고 EXX만 하나 샀거든요. 예, 제가 그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또 EXX XS 쪽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안 샀었는데 뭐 싼 맛에 한번 사보려고 샀어요.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도 생각합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정품 아닌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어쨌든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조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탈 로보톤 같은 경우 이제 전용 스탠드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다 보니까 전용 스탠드뿐만 아니라 전용 조인트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용 조인트랑 이 전용 스탠드랑 맞는 거라서 일반 액션 베이스랑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환이 안 되죠. 호환이 안 되고 또 변형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파츠가 따로 있어서 애초에 액션 베이스의 거치를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예. 이게 액션 베이스 구멍이랑 이게 맞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메탈 로보톤 제타 같은 경우에 조인트 구멍 자체가 없어요. 특이하게도. 예. 특이하게도 조인트 구멍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액션 베이스로 연결을 하자면 그 U자형 조인트가 있어요. 액션 베이스를 사면 그거를 한 반쯤 잘라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포질 해서 이게 자른 부분이 날카로우니까 사포질을 해서 골반을 얹혀놓는 식으로 지금 전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누가 그렇게 올렸었어요.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구판 로보톤이 있어요. 예, 구판 로보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조인트 구멍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로보톤 스타크 제간. 아마 로보톤 스타크 제간 하고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예, 저도 중고로 올라온 제품을 처음 봤었는데 이런 게 있어?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안 샀어요. 안 산 이유는 구멍이 없어서. 아니, 이제 스타크 제간을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저랑 같은 생각 아닐까요? 그 작중에 크샤트리아 처음 등장할 때 그 스타크 제간이랑 그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 장면 떠올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애초에 크샤트리아 자체가 조인트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하고 불안한데 등짝이라 또. 근데 스타크 제간도 조인트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전시할 때 그 액션, 그 박진감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굳이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프라 사지. 그래서 안 샀어요.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뭐 키가 애초에 안 맞는 경우가 있고 키는 같은데 뭐 어깨 장갑이 프라는 좀 작고 로봇은 좀 크던가 뭐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요즘에 나오는 메탈 로보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게 나와요. 뭐 윙건담이라든가 윙제로였나? 아무튼 그거랑 헤이즈 커스텀 뭐 이런 거는 조금 프라보다 크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리즈 주인공만 모으겠다 해서 모으다가 얘는 주인공이니까 메탈 로보톤으로 사겠다 해서 샀는데 스케일이 안 맞으면 그 통일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되팔거나 아니면 다 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괜히 돈 쓰게 되시니까 예,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질문을 좀 올리시던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이제 로보톤 에볼루션이었나? 예, 그 좀 아니메랑 좀 다른 라인이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나온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F91이랑 크로스본인데 이게 원래 크로스본이랑 F91은 일반 건담보다 좀 작거든요. 예, 작은데 얘네들이 거의 일반 건담만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오히려 커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로보톤 유니콘 같은 경우 예, 유니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HG는 안 사봤어요. 예, 근데 이제 RG랑 비교했을 때 RG가 이제 변형 시에 발목이 연장이 되잖아요. 근데 연장되는 거는 둘째 치고 그 크기 차이는 제외하고라도 뭐 어깨 장갑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로보톤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수집하실 때.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신한주 같은 경우에 프라가 좀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있으셔서 로보톤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로보톤은 사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스케일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알아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케일에 관해서 제가 빼먹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추가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디테일입니다. 예, 디테일. 앞서 말씀드렸던 커스터마이징하고 비슷한 부류예요. 예, 이제 데칼이 보통 이제 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예, 사제 데칼 같은 거. 예, 그래서 로보톤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 제품을 아직 판매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데칼을 HG 사이즈로 사서 붙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장갑이 프라는 좀 작은데 로보톤은 좀 크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디테일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데칼링을 하실 때 좀 불편함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거는 로보톤 한정에서 말씀드리자면 데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심심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을 좀 챙기시는 분들 뭐 동력선 같이 뭐 이런 거 좀 같이 동력성이 같은 동력선이 있더라도 프라가 좀 더 디테일할 수 있거든요. 몰드 같은 게 많아서.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디테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취향이 아니실 수 있어요. 애니를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프로포션이다 보니까 어 애니 같은 경우에 제작할 때 이제 그림을 여러 개 그려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순할수록 편해요. 예, 단순할수록 편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프라에 비해서 좀 디테일이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예. 디테일이 엄청난 것들도 있지 않냐? 그만큼 돈과 시간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사실 때 그런 것도 좀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단점으로 보기도 좀 그렇고 장점으로 보기도 좀 그런데 종류예요. 이게 프라가 좀 오래됐잖아요. 예, 오래됐다 보니까 프라가 아무래도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버전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선택지도 다양하고. 근데 이제 로보톤 같은 경우에는 프라화가 안 된 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 지금은 HGC가 있지만 로버트 나이팅게일이 먼저 나왔어요. 예, 더 먼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그 사이드 F 프리미엄 반다이에서 사이코도가 제품을 판매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로보톤은 이미 있죠. 예, 로보톤은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완성품에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갖고 싶은 거랑 좀 이것저것 좀 따져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손목입니다. 예, 손목에 대해서는 좀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손 파츠에 대해서. 두 가지이긴 한데, 하나는 손목의 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의 재질입니다. 손이 연질로 되어 있거든요. 예, 손이 연질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일단 손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아니메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 낄 때 끼고 빼는 게 되게 뻑뻑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되게 뻑뻑해요, 아니면은. 안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또 개체차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사봤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다 뻑뻑했어요. 아니메가. 예. 그래서 지금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 교체가 좀 편해요. 어, 조금 제가 낮춰볼게요. 어, 빠지는 게 좀 쉽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끼우는 것도 이렇게 쉽게 껴져요. 근데 아니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들어서 막 돌리고 막 해서 겨우 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뭐 팁으로는 드라이로 열을 줘서 어, 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재질 자체가 연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넣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열을 주면 아무래도 파츠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열을 줘서 좋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안 좋아하는 방법인데 그런 경우가 있고 혹은 이제 수납 파츠가 있잖아요. 예, 손목을 껴놓을 수 있는 그걸로 일단 껴놓고
나중에 하면 좀 더 편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끼긴 끼는데 넣고 빼고 할 때, 아니, 그러니까 빼고 끼고 할 때 너무 불편해요. 예. 그래서 또 이게 이어지는 건데 같이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손이 연질이잖아요. 연질이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파츠가 있어요. 이런 파츠가 있는데 안 빠져요. 이거 작아서 여기만 딱 핀포인트로 잡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데 잡게 되죠. 예, 이런 데 잡게 되는데 이거 잘못 잡으면 만약에 눌렀어요. 누르면 여기 접히죠. 찢어져요. 예, 여기가 찢어져요. 그래서 겪어본 거예요.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빼실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것들을 빼실 때 사벨이라든가 빼실 때 그 파츠를 이펙트는 빼고 파츠를 넣어놓고 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예. 그렇다고 여기 힘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껴넣으면 혹시나 저도 모르게 여기 힘 줬을 때 조금 덜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빈 공간이 적으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힘을 줘도 이게 접힐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끼고 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요.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총 같은 경우도 그냥 총 낀 채로 빼요. 저는. 웬만하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손목을 끼거나 뺄 때 잘 안 빠져서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뺐다가 손목이 부러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을 따로 파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뭐 이제 완성한 프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싸잖아요. 예. 뭐 한 번에 묶어서 뭐 10,000원 뭐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근데 참 웃긴 게 로보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뭐 갖고 놀다가 파손시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좀 하자가 있는 제품들이 있으실 텐데 싸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런 정크급의 제품이 싸게 올라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버리는 것보다 그냥 단돈 10,000원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버리시나 봐요. 아니면 되게 비싼 값에 팔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좀 오래된 제품이라서 중고라도 비싸게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워요. 예, 이게 좀 정크급의 제품은 그냥 싸게 팔아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보관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어차피 파시거나 버릴 생각이시라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받는 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제품이 거의 안 올라오다 보니까 어, 파츠가 어디가 부서지면 교환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분해가 안 되잖아요. 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팔째로 빼서 팔째로 교체를 하고 싶은데 정크를 파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제 생각은 다른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예, 더 추가로 찍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은 뭔가 좀 잘못하면 저 저격 좀 무서워요. 이쪽 팬분들이 무서워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제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예,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